이번 영상은 가시 없는 엄나무 그리고 가시 없는 두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시 없는 민엄나무나 또 가시 없는 민두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심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시 없는 민엄나무나 또 가시 없는 민두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심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민엄나무나 민두릅은 심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꼭 민엄나무나 민두릅을 심으세요라는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9월달 되면 공동구매를 하는데, 그 공동구매에서도 가시 있는 엄나무, 그 다음에 가시 있는 참두릅, 그 다음에 가시 없는 엄나무, 가시 없는 민두릅, 이렇게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민엄나무나 민두릅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민엄나무나 민두릅을 이런 분들은 좀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엄나무나 민두릅은 누가 심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민엄나무나 민두릅은 사실은 체험농장이나 이걸 하시는 분들은 이 민엄나무나 민두릅을 심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체험농장을 할 때에 어른들 말고 어린이나 이렇게 취약한 층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농장을 할 때는 가시가 있는 것보다는 가시가 없는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심해서 이 순을 딴다고 하더라도 약한 약자들이 순을 채취할 때는 좀 힘드니까 당겼다가 놓으면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시에 찔릴 염려가 있고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가시가 없는 나무들을 심는 것이 체험농장을 할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체험농장은 모두를 위한 체험농장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포함되어진 그런 곳이라면 오히려 훨씬 더 가시가 없는 종자를 심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엄나무나 두릅을 심는 이유는 뭐냐면 엄나무나 두릅을 통한 자체를 통해서 소득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험농장이나 혹은 캠프장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습속 오두막 체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할 경우는 순을 따는 것이 두 번째 선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체험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 체험 속에서 순을 따거나 뭔가 활동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주된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을 위해서는 그냥 일반 가시 있는 엄나무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참두릅을 심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나 체험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됐을 경우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두릅이나 민엄나무는 이런 체험농장, 특별히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을 포함한 체험농장일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봄철에 순을 따고 채취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의 손자나 손녀가 방문하는 일이 혹시 없던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서 순을 따러 나가면 어린이들도 따라가고 싶어 해요. 자기네도 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바쁜 철에 애들이 다칠까봐 어른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이런 무시무시한 장갑을 끼워주고 아이들 이렇게 딸 수 있게 잡아주고 애들이 따보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순을 채취하는 지역에 어느 일정 파트를 가시 없는 종자를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라든지 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고기만 따면 돼요. 그러면 순에 가시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따고 체험할 수 있고 그거는 상품으로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시가 없는 종자들을 선택해서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가시가 없는 종자를 선택해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양로원이나 요양보호시설 같은데, 그런데도 땅이 좀 있으면 그 주변에다가 엄나무나 두릅을 심고 싶어 해요. 봄 한철에 노인들이 힘들지만 그거를 순을 따가지고 좀 먹기도 하고 거늘기도 하고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시가 많고 막 정말 무시무시하고 이러면 따다가 다치면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없고 다치지 않고 그분들에게 젊었을 때 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놀이나 취미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장애인 시설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몸이 약간 좀 성치 않아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문의할 때는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분들에게는 순을 수확해서 경매해서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뭔가 자연에 동참할 수 있고 자기도 뭔가 이제 할 수 있다는 성취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실제로 봄에 봄나무를 뜯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다치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가시 없는 품종을 선택해서 심어서 그렇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아이들이나 아동 중에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아동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나 혹은 어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뭔가를 순을 따고 또 포장을 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함에 있어서 위험한 것들, 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줄 수만 있다면 작지만 소득은 작아도 가시 없는 종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간의 소득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성취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런 체험 농장은 중요한 하나의 테마이기도 하고 또 그 체험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심어지는 작물들, 위험하지 않는 것들, 가시 없는 엄나무나 가시 없는 두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곳에서 머무는 집이 있다든지 숙소가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모여서 이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막 가시가 많이 있는 곳에 있으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위험하지 않은 곳에는 가시가 없는 종자를 심고 이쪽 바깥으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이쪽에 넓은 땅에는 가시가 있는 종자를 심어서 여기에서는 소득을 만들고 이렇게 약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는 활동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뭔가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은 이제 임업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산속에다가 체험 학습이라든지 하다못해 야영장도 만들어요. 캠핑장도 이렇게 만들었다면 캠핑장 주변에 막 가시가 있는 나무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칠 수 있잖아요. 캠핑은 식구들, 어린이들, 동물들 많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캠핑장 주변에는 가시가 없는 나무들, 가시가 없는 두릅들을 심어서 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봄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캠핑장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런 체험과 함께 실제로 본인들이 임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 주변 아마 넓은 땅을 준비해서 여기 넓은 땅에다가는 소득이 되는 가시 있는 엄나무나 가시가 있는 참두릅 이런 것들을 심어서 소득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작물, 가시 있는 엄나무, 가시 없는 엄나무, 가시 있는 참두릅, 가시 없는 민두릅 이 네 개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시 없는 종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농장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재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시 없는 종자들이 참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좋은 종자들이 심겨질 때는 특별한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시 없는 민두릅이나 가시 없는 민엄나무 같은 경우에는 냉한성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가시 없는 민두릅은 냉한성에 강한 품종이 있어요. 그러나 가시 없는 민엄나무는 냉한성에 대해서 강한 품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 없는 종자, 가시 없는 유의 어떤 것들을 할 때는 좀 기후가 온화한 지역, 거기에서 재배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추운 경기 북부나 저쪽 강원도 산골짜기 이런 데 빼고는 좀 접근성도 좋고 날씨도 조금 온화한 그런 지역에서 어떤 시설과 함께 체험과 함께 이런 것들을 재배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가시 있는 엄나무가 보통 2,000원에 3,000원 정도 한다면 가시 없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4,000원에서 5,000원, 6,000원 이렇게 나가요. 한 2배 정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두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참두릅은 1,500원, 2,000원, 2,500원 하지만 민두릅은 2,000원, 2,5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한 500원 정도가 더 비싸요. 기본적으로 묘목이. 그렇기 때문에 식재 조건도 온화한 지역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묘목을 심을 때도 약간의 초기 투자 비용이 일반적인 묘목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고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기 때문에 체험농장이나 숲체험, 캠핑장 아니면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일정한 100평이든 200평이든 고기 어떤 딸 수 있는 곳, 우리 식구가 먹을 수 있는 거를 마련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썩 큰 엄청난 투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요 4가지 작물을 좀 우리 농장 안에 어떻게 잘 나누어서 심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물론 추운 지역은 가시가 없는 엄나무는 조금 재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추운 지역이지만 거의 10,000평 이상 가시 없는 엄나무를 잘 재배해서 거의 한 6, 7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냉한성에 강한 품종을 육종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시 있는 엄나무나 가시 있는 참두릅 혹은 가시 없는 민두릅 이렇게 한 3종류를 묶어서 재배해도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후가 좋아서 4종류를 잘 조화해서 키우고 채취하고 생산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시 없는 품종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말하면서 일반 엄나무나 가시 있는 엄나무나 가시 없는 엄나무나 재배 조건이 같습니다. 가시가 있건 없건 재배 조건은 다 똑같아요. 재배하는 방법도 똑같고요. 병충해라든지 제초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냉해 문제를 약간의 어떤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만 조금만 더 연구하신다면 지금 이 4가지 작물을 좀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재배하면서 조금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참두릅과 민두릅은 약간 달라요. 참두릅과 민두릅은 향도 약간 다르고 맛도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두릅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봄나무를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시식할 수 있다는 것은 재배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배 조건이 비슷하다면 이 4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융합해서 한번 키워볼까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가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큰 차이를 굳이 말하자면 생산량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같이 추운 지역은 가시가 있는 종자들이 훨씬 더 소득이 많아요. 가시가 없는 애들은 소득이 약간 적습니다. 가시가 있는 것에 비해서. 그러나 지역마다 틀리는데 제가 아는 어떤 지역은 가시가 있건 가시가 없건 또 소득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후 조건 때문에 그래요. 기후가 온화하고 좋은 지역은 가시가 없는 품종도 잘 돼요. 그러나 춥고 척박한 곳일수록 가시가 있는 품종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춥거나 혹은 생산을 우선으로 한다면 가시가 있는 품종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조금 더 내가 즐기거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가시가 없는 품종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농부가 어떤 목적으로 이 나무를 키울 것인가, 그 어떤 농부의 선택, 농부의 마음이 어떤 품종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짤막하게 영상을 이렇게 좀 만드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가 있는 종자와 없는 종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가시가 있는 종자든 없는 종자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나 여러 사람의 즐길거리,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가시가 없는 종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순을 생산해서 내가 농업을 통해서 뭔가 소득을 막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한다면 가시가 있는 종자를 선택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순전히 농부의 몫이죠. 내 농장을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것은 순전히 농부의 몫이겠죠.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짧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9월 둘째 주 되면 공동구매를 하잖아요. 가시 있는 엄나무, 가시 없는 엄나무, 또 가시 있는 두릅, 가시 없는 두릅, 이 네 가지를 할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농장을 어떻게 꾸며 보실지, 또 이 묘목을 구입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풀이든 하다못해 어떤 돌이든 분명히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농부가 잘 선용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체험이라든지 어떤 어린이나 약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가시가 없는 종자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